번째 시간은 컨텐츠 슬라이드 푸터 마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컨텐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제가 보니까 요 배너, 그 다음에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자, 한번 첫 번째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텐츠에 보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대략적인 디자인이라서 요 여튼 여백들이 좀 있죠. 맨 처음 컨텐츠 시작하실 때 안쪽으로 패딩을 잡아주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중 CSS 할 때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DRV, 이때는 아티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에 클래스 배너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티클에 그 밑에 배너 아래쪽에 노티스 있죠. 노티스. 그 다음 아래쪽에는 갤러리. 그 다음에는 바로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너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미지가 여기가 이제 배너의 영역이고요. 이 배너에 이미지 박스,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화살표 박스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마크업 하실 때 배너에 DRV 클래스 이미지가 들어갈 포토라고 해놓을게요. 포토 박스 이미지가 들어갈 곳. 그 다음에 저는 요 밑에 텍스트 박스. 이미지 옆에 텍스트가 두 줄이잖아요. 그거를 따로 보지 마시고 한번 텍스트 박스로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화살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SS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먼저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컨텐츠에서 미리 패딩 잡아놓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쵸? 패딩 저는 위아래 20, 양옆 10픽셀로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배너에 백그라운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안에 있는 배너 백그라운드를 우리 지금 디자인할 때 계속 사용하고 있는 컬러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배너 안에 이미지, 포토가 들어가야 되고요. 백그라운드 흰색. 그 다음에 위드 값을 저는 100픽셀, 하이가 100픽셀, 여기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이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배너에 텍스트 요것도 위드가 100이니까 저는 백그라운드 색상은 샵 FC6 하고 그다음 위드 값을 저는 되게 한 200으로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화살표 들어가는 거 UI는 위드가 요 계산해줘야겠죠. 왜냐면 배너 컨텐츠가 400입니다. 근데 제가 안쪽으로 10픽셀, 10픽셀을 뺐어요. 그쵸? 그러면 380, 280, 이제 80픽셀이 남네요. 그럼 80픽셀.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은 당연히 각각 나올 거고요. 얘네들이 나열될 수 있도록 플롯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레프트. 플롯은 항상 형제들을 나열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부모에게 꼭 애프터 꼭 써주셔야 된다고 했죠. 클리어, 보스, 컨텐트, 땡땡, 디스플레이, 블락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나란히 나올 겁니다. 위드 값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딱 들어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이미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좀 이미지가 클 수는 있긴 하겠지만 img 그 다음에 제가 S3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그쵸? 위드 100%, 맥스 위드 100% 때문에 이 화면 너비 꽉 차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껏 바꿔주셔도 되고요. 텍스트는 지금 H2 해서 MBG 방송 전격 출연 이런 내용이 적혀 있네요. 자, P 해서 그 다음 텍스트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줄바꿈 하시고 싶으시면은 BR 하셔도 괜찮겠죠? 그 다음 마지막 화살표. 화살표는 제가 안 잘라놨기 때문에 빨리 잘라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알트 값을 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모양들 다 잡아주시면 돼요. 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저는 배너의 포토가 맥스 위드 100%로 되어 있는데 하이 값을 100%로 해볼까요? 하이 값을 100%로 하면은 좀 늘어나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위드는 뭐 오토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높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가 늘어나게끔 작업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 텍스트 안에 있는 H2에서 폰트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18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더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좀 더 줄여서 작업을 해줄 거고, 그 다음 텍스트에 있는 P에게도 폰트 사이즈를 P에게 폰트 사이즈를 16은 또 너무 크니까 13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떨어뜨려주고 싶은데요 하시면은 또 마진 바텀 등등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뭐 위쪽에서 더 내려줄 건데요 하신다면은 저는 텍스트에게 패딩 탑으로 좀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어로우 부분은 현재 이미지가 작아요. 그래서 가운데 잡아주셔도 되고요. 이 너비, 어로우라는 위드 값에 비해 현재 이 어로우의 이미지 사이즈가 보면은 4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아니면 위드 값 조절 다 편하게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떨어뜨리고 싶은데요. 패딩 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삐지들을 지워주면은 얼추 괜찮을 것 같고요. 삐지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 어로우에 있는 백그라운드도 지워보고 이렇게. 글자색이 흰색이면 더 좋고 더 이제 보시면서 작업이 가능하겠죠? 텍스트에게 글자색은 흰색 해주시면은 상속이 돼서 H2랑 P 다 흰색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 패딩 레프트로 이미지 영도 사이를 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레프트 10픽셀 이렇게. 그럼 여기 너무 또 좁아서 지금 줄바꿈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보시면서 여기에 얘가 위드 값을 아까 보니까 40만 쓰고 있었으니까 50만 써볼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 30을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볼까요? 어로우에서 패딩 탑을 30 이렇게. 너무 내렸네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클릭할 수 있도록 배너에게 뭐 작업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여기 보더 이제 디자인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작업을 해볼까 해요. 자, 이렇게 둥그렇게 됐고 이때 여기가 둥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미지 포토가 들어간 곳이 이제 넘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넘쳐 흐르는 것을 숨겨주는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버플로우 히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클릭할 수 있도록 그 해당 배너가 이제 클릭했을 때 링크가 걸릴 수 있도록 A로 한번 감싸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뭐 블락 요소로 바꿔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막 클릭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A가 어쨌거나 다 감싸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너 작업.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몇 번 해보시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 노티스 한번 가볼까요? 노티스 같은 경우에 저는 테이블로 코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목들이 있죠. 하나만 CSS 잘 짜놓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노티스에 H2 해서 공지사항 그 다음 테이블을 짤 거예요. 테이블은 하나밖에 안 나올 거라서 저는 클래스를 매겨놓지 않을 거고요. tr, td
뭐 th, td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클릭할 수 있도록 a 태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텍스트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td는 날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tr은 총 4줄, 하나, 둘, 셋, 4개 작업이 되어 있고요. 저장해서 보시면은 우리 지금 표를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CSS에서 그럼 선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 다음 필요한 것들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배너 아래쪽에 있는 노티스 가도록 할게요. 노티스 마진 탑에서 위에 있는 배너랑 좀 사이를 벌어지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의 H2 요거 저 디자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대로 하셔도 괜찮고요. 자, 글자 색상 흰색으로 갈 거고 폰트 사이즈는 18로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우리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샵 DF332D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위드 값을 넣어줄 거고 위드를 한 160 픽셀 잘못 넣었네요. (160도) 좀 커서 12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0 픽셀. 그 다음에 사방으로 패딩 넣어보도록 할게요. 패딩 사방으로 그냥 위아래 10 픽셀. 뭐 양옆 들어가도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있으면은 굳이 양옆 패딩 안 잡아도 괜찮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윗부분만 둥글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보더 레디우스를 20 픽셀에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아래쪽은 안 들어가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거는 저는 테이블에 적용을 해볼까 해요. 지금 테이블이 짧죠? 그래서 이 컨텐츠 영역만큼 꽉 차게 하려고 위드를 100% 테이블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티스에 테이블 위드 100% 하면은 꽉 차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저는 테이블에 보더 탑 해서 3픽셀 솔리드 샵 D7 3222 저거 지금 색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위쪽에 라인이 들어갑니다. 보시면서 좀 더 두껍게 주시고 싶으시면은 두껍게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디자인이 TH 그 다음에 TD 이렇게 지금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라인이 없네요. 그래서 이때 테이블이라는 아이에게 왼쪽 선을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TH, TD 다 양옆에 선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노티스에 있는 테이블이랑 콤마를 하면은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테이블이랑 TH랑 TD에게 보더 레프트 값을 없애라. 보더 라이트도 없애라 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왼쪽 라인이 없어집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원하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테이블에 TH에게는 패딩이 위아래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뭐 양옆에도 들어가도 좋다. 그럼 5픽셀. 그 다음 또 텍스트 얼라인. 보통 TH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레프트 해주시면은 왼쪽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숫자 이제 날짜죠. 날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색으로 가볼게요. TD 백그라운드 샵 33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컬러 샵 333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티가 안 나겠죠? 그러면 뭐 CCC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보더 바텀 요 검정색 넣고 싶으면은 그냥 CSS에서 맨 처음부터 샵 000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뒤에 삐지 없애볼까요? 뒤에 있는 삐지들 없애보자면 지금 저 부분이 컨텐츠의 영역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또 뒤에 있는 삐지가 보이겠네요. 뒤에 또 노란색 백그라운드 없애고. 그럼 또 백그라운드 없애고. 그 다음에 또 바디 흰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A 태그의 글자가 대체로는 뭐 딱 맞게끔 내용이 나오긴 하겠지만 혹시나 내용이 너무 긴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노티스에 있는 뭐 A 불러가지고 A는 인라인 요소죠. 그래서 위드가 안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블락 위드 뭐 임의로 한번 해볼게요. 100픽셀 백그라운드 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영역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줄바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이라고 해주시면은 하면 줄바꿈이 안 됩니다. 요렇게 안 되죠. 그 다음에 넘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히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어쨌거나 넘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오버플로우 히든 했을 때 어떻게 해줄 거냐 엘립시스로 처리해달라 라고 써주시면은 점점점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 시험장에 가서 글자가 혹시 넘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공지사항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갤러리는 H2 똑같이 갤러리. 그 다음 나열이 되어 있죠. 갤러리가 하나 둘 ULLILI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갤러리에 ULLI 여기도 클릭이 돼야 되기 때문에 LI 안에 A 태그 하나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지도 들어갈 박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그냥 이미지를 쓰는 게 아니고 P 클래스 이미지 들어갈 박스 아까 우리 배너 했던 것처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갈 작업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이 한국 음식 단방 여기는 이미지라고 글자로 써놓을게요. 그 다음 LI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2번 여기 이제 이미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가셔가지고 이제 노티스 끝났으니까 이제는 갤러리 GALL 똑같이 마진탑 그대로 복사해서 올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갤의 H2 그러면 CSS를 다 잘 짜놨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작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ULLI 해놨기 때문에 LI와 LI가 나열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갤러리에 있는 ULLI들 위드 값을 50% 해놓고 플롯으로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한번 백그라운드 넣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나열이 잘 됐겠죠? 그 다음 이때 저는 또 라인이 필요한데 아까는 테이블에게 라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UL에게 보더 탑으로 라인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라인까지 나오고요. 이미지는 지금 제가 50%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LI 플롯 했을 때는 애프터를 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학생은 어떻게 했었냐면 너무 애프터를 많이 쓰니까 이제 메모장에 아니면 스티커 메모에 요거를 써놓고 매번 복사 붙여넣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많이 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가셔서 플롯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역, 이미지 들어갈 영역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놓고 P 해서 위드를 120 픽셀 요것도 임의로 제가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 150 픽셀 백그라운드 샵 페페페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 P가 저는 2개로 PP 해놨기 때문에 이름 잘 지어줘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LI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시면은 가운데 바로 갑니다. 글자가 이렇게 그렇죠?
요 이미지도 가고 싶은데요. 이때 이것들은 지금 P이기 때문에 블락 요소라서 가운데 안 가요. 블락 요소 가운데 하는 방법은 위드 값 쓰고 P에게 마지노트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인라인 블락을 바꿔도 괜찮아요. CSS 쓰는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 이 노란색 삐지가 너무 갤러리라는 타이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안쪽으로 살짝 패딩 탑 10픽셀, 20픽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나중에 또 이미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했고, 그 다음 마지막 바로가기 제가 링크라고 해놨고요. 이 바로가기는 굳이 제목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와이어프레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해놨고요. 일관성 있게 보여주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ULLI 갤러리처럼 나열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보시면 포토샵에서 보시면 이거 이렇게 두 개 나열했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ULLI로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ULLI 요거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이콘 1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CSS 가셔가지고 또 그대로 보면서 그대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필요한 것만 써주시면 돼요. 우린 갤러리가 아니라 링크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H2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링크 그 다음에 링크 하고 위드 값은 4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5%로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이미지 박스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이미지 아이콘 사이즈가 512에 510이거든요. 그걸 다 넣을 수 없으니까 80에 80으로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너무 여기가 넓어서 넓네요. 그러면 보고 20씩 줄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클릭할 수 있게 A 태그 다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슬라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좀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했던 거랑 사실상 동일해요. 그렇지만 스크립트를 짜려면 이때 우리 위드 값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픽셀로 고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에 오셔가지고 슬라이드 작업하겠습니다. 마크업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슬라이드가 있어야 되고요. 창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슬라이드가 있을 거고, 다음에 오는 애는 뒤에 있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는 애는 또 뒤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지금 파란색은 슬라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 있죠?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 빨간 색상은 LI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UL이죠, UL. 이 아이가 이 각각의 슬라이드를 다 감싸고 있는 D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D. 아시겠죠? 그래서 슬라이드는 창문, 그 다음에 UL은 슬라이드 D, 그 다음에 LI는 이제 각각의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어떻게 불러와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 이미지. 왜냐면은 비율이, 제가 제공하는 이미지 비율이, 지금 요거는 비율이 뭐 가로가 조금 길고 세로가 이렇죠? 그렇다고 정사각형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공한 것도 가로가 길긴 한데 세로가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미지에게 리셋 CSS로 맥스 위드 100%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맥스 위드 100%. 이렇게. 그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지로 불러와도 되고요. 아니면 백그라운드로 불러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미지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BG로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img 불러서 그 다음에 s1.jpg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이름이 같아서 3. 그럼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슬라이드가 띠가 아니라 옆으로 띠가 아니라 세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위아래 올라가는 슬라이드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험 문제 보시면은 슬라이드가 좌우, 우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나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쭉쭉쭉 슬라이드로 갈게요. 자,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창문이죠, 창문. 나중에 넘치는 아이가 보여질 거고요. 그 슬라이드에 UL, 얘가 슬라이드 D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각각의 슬라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LI들이죠. 이때 위드 값을 어떻게 써야 되나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산기를 좀 써줘야 돼요. CALC 100%에서 나누기 3 나누기 3 이렇게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합친 값이 위드 값이 LI가 3개잖아요. 그러면 이 위드 값 3개가 합쳐진 값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우리가 LI가 700픽셀이다. 그럼 3개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슬라이드 D는 37, 22, 21, 2100픽셀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퍼센트의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이 UL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 LI가 3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0%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LI 입장에서는 부모가 300%이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는 100%야.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3칸에 나눠서 써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이 값을 넣어놔야겠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때 플롯 레프트가 빠져있네요. 플롯 레프트. 자, 플롯 레프트 해주시면 나열이 될 거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잘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잘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이렇게 슬라이드 D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괜찮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I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는 그냥 항상 100%야. 형제인 LI 3명이 나눠서 부모를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L에게 슬라이드 D, 얘는 자식을 다 감싸고 있어야 되니까 이 너비 하나가 이제 각 LI이기 때문에 100%, 100%, 300%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치 값이 나중에 스크립트로 바뀌어질 거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 작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작업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위치 탑 0, 레프트 0.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레프트 값 아니면 탑 값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할 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만약 이미지 안 넣었을 때 또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 하이 값을 꼭 넣어주세요. 하이 값을 100%. 그래야 부모만큼. 왜냐면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UL 입장에서는 내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슬라이드만큼 하이 값을 채워주세요. 요거 꼭 써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뭐 넘쳐서 보여지는 거 숨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되겠죠. 해서 LI들에게는 이미지 잘 들어가 있고 오버플로우 히든까지 써놓을게요. LI 입장에서는 내 자식은 이미지가 넘쳐 흘러서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났어요. 슬라이드 영역 마크업 하는 것도. 자, 이 부분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치만 몇 번 또 연습해 보시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D 작업 잘 됐고요. 슬라이드 창문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시면은 이제 바로 스크롤이 안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중에 좀 쉬다가 푸터 부분, 그 다음 슬라이드의 타이틀 부분, 팝업 부분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